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니투매니 디코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 타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트레이닝 타임까지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정답지가 있잖아요. 무슨 정답지? 이런 번역 결과에 대한 정답지, 실제 y 값이 있죠. 우리 모델이 내뱉은 y 햇도 있고 실제 정답지 y도 있는 겁니다.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그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실제 정답지를 넣어주는 옵션도 하나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실제 정답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자, 하지만 일단 테스트 타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테스트 타임에서는 우리가 실제 정답지가 테스트에서 없어요. 즉, 요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 모델이 아웃풋을 내뱉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실제 정답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우리 모델이 내뱉은 자, 첫 번째 ancestral sampling 같은 경우는 우리 모델이 결국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내뱉는데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의 확률 값에 비례해서 값을 샘플링해서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디 서치는 이제 소프트맥스의 가장 맥스 값을 넣어주는 거. 그럼 이그저스티브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보는 거죠. V개면 이거 넣었을 때 뭐 나오는지, 또 요거 넣었을 때 뭐 나오는지, 요거 넣었을 때 뭐 나오는지 모든 조합을 다 보는 겁니다. 빔서치는 3번의 간략화된 버전인 거죠. 이제 일부만 본다. 자, 빔서치를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좀 디코딩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나를 넣고 하나 아웃풋 나오고 하나 넣어주고 다시 하나 넣고 하나 아웃풋 넣어주고 자기 자신의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하나 아웃풋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non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 문장을 이제 생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우리가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자, 빔서치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앤세스럴 샘플링은 일단 각각 장단점 보면, 앤세스럴 샘플링은 일단 샘플링이 들어가니까, 보다 좀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가능성이 커요. 애초에 확률값이 낮은 거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엑스에서 샘플링을 어쨌든 하면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로또 1등 될 가능성이 적지만 로또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양하게 보다 다양한 이제 아웃풋 값을 내보낼 수 있지만 좀 그렇듯하지 않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뭐 로또 1등이 된다는 게 그렇듯한 가정인가요? 그죠? 뭐 비교적은 좀 그렇듯하지 않은 가정이죠. 그렇듯하지 않은 이제 현상들이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문장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디 서치 같은 경우는 가장 그렇듯한 것들만 이제 나오니까 괜찮긴 한데 좀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그저스티브 서치는 가장 어쩌면 이제 이상적이죠. 모든 조합을 다 보는 거니까 여기서 V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합 개수가 라지 V라고 한다면 전체 복합 개수, 그다음에 요 단어를 넣었을 때 또 여기서 전체 복합 개수. 또요단을 넣었을 때 전체 복합했어요. 그걸 다 보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무겁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V의 T승, 여기 T가 여기 타임 스텝, V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복합이 있어요. 즉, 소프트맥스의 아웃 디멘전. V의 T승이 됩니다. 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V개,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V개. 그 V의 제곱, V의 3승, V의 4승 이렇게 가는 거죠. 비현실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빈서치가 나오게 되는 거는 가장 그럴듯한 K에게만 보자는 겁니다. 가장 그럴듯한 K. 자, 여기서 이제 스코어를 재서 가장 그럴듯한 걸 어떻게 잴 거냐? most probably라는 걸 어떻게 잴 거냐? 이거를 우리가 스코어로 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로그 라이클로드의 합으로 결국 재는 거예요. 자, 스타트가 나왔을 때 여기서 가장 그럴듯한 걸 일단 두 개만 고릅니다. 소프트맥스 아웃풋에서 가장 그럴듯한 걸 두 개만 골라요.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개 뻗어나가고 여기서 두 개 뻗어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서 또 가장 그럴듯한 거 두 개를 뽑습니다. 또 두 개 뻗어나가요. 또 가장 그럴듯한 거 두 개를 뽑아요. 여기서 가장 큰 거, 로그라이크 킬로드가 가장 큰 거 두 개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간다? 언제까지 여기 이제 엔드 토큰이, 소프트맥스에서 우리가 엔드 토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이제 빔 서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스코어를 예로 했을 때. 왜? 가면 갈수록 어쨌든 계속 더하니까, 그죠? 계속 더하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값이 어쨌든 음으로,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라이크 로드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죠? 더하면 더할수록. 즉, 그 말은 긴 문장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빈자치라는. 그냥 이제 몇 개 갖다가 그냥 엔드 표시하면은 그냥
좋아요. 근데 이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다 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어 개수로 노멀라이즈 해주는 텀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이닝 타임 볼게요. 자, 앞에서 테스트 타임을 받고 트레이닝 타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우리가 정답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후보가 두 개예요.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정답지를 그 다음 인풋으로 넣어줄 거냐. 아니면 우리 모델이 내뱉은 걸 보내줄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티처 폴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티처가 선생님이죠. 자, 폴싱은 뭔가 좀 강요한다. 그죠? 뭔가 좀 답을 강요하는 느낌. 그죠? 뭐 우리나라의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모두 다 좋은 선생님들이지만 일단은 요 맥락을 그대로 이제 따라간다면 자, 답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 정답이 이거잖아. 이거 넣어. 그 다음으로. 자, 너가 여기서, 오케이, 뭐, 너가 소프트웨어에서 아웃풋에 너 Y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타임의 인풋으로는 일단 Y가 들어가, 트레이닝에서.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프리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 모델이 내뱉은 거. 자, 여기 소프트맥스 하죠. 여기서 우리 소프트맥스에서 뭐, 아그맥스를 하든, 앤세스트럴 샘플링을 하든, 우리 모델이 내뱉은 결과, Y 햇을 가지고 그 다음 넣어주냐. 얘가 프리러닝이에요. 자, 뭐가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자, 테스트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에서. 테스트에서. 테스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정답이 없어요. 티처 폴싱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에서는. 프리러닝이에요, 결국. 우리 모델이 내뱉은 예측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닝에서는 프리러닝 안 하고 티처 폴싱 한다? 그러면은 또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트레이닝에서부터 프리러닝을 한다. 그럼 우리 모델이 내뱉은 게 트레이닝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상한 거 내뱉을 텐데 그죠? 여기서 막 첫 번째부터 스타트부터 갑자기 스타트 처음부터 그냥 물음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되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케줄드 샘플링이라는 건요. 학습의 초반부에는 학습의 초반부에는 이제 정답지를 넣어주자. 그리고 나중에는 프리러닝 하자. 점점 그걸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DK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학습의 초반부에는 왜 우리 모델이 내뱉은 게 너무 이상할 거야, 정답지가. 우리 모델이 학습이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 정답지로 내뱉고 후반부로 가면 이제 우리 모델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됐으니까 믿을만해. 우리 모델이 내뱉는 예측값이 믿을만 할 거야. 그걸로 그 다음 타임스탬 넣어주자. 프리러닝을 하자.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이제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좀 이제 프로페서 폴싱이 필요한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겐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자, 겐은 잠깐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요. 겐의 좀 개념만 다시 한번 보고 가면은 자, 세트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 랜덤 노멀에서 그냥 샘플링 합니다. 여기 제너레이터라고 되는데 그냥 뉴럴 네트워크, 그냥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뭐 꼭 뉴럴 네트워크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뉴럴 네트워크를 뽑아가지고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요. 실제 그런 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 이미지. 얘는 우리가 뉴럴넷의 아웃풋, 가짜 이미지죠. 그러면 두 개가 비슷해지도록 우리는 학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얘는 참이다, 리얼이다. 얘는 가짜야. 라고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학습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는 진짜, 얘는 가짜. 구분하려고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얘는 제너레이터는 얘가 1을 내뱉도록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목적식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을 내뱉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는 1, 얘는 0을 내뱉도록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적혀 있어요. 목적식이. 자, 자세한 건 뒤에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가 됐든 이 구조를 하게 되면 얘랑 얘가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 제너레이터로 내뱉은 아웃풋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 이제 데이터 분포로 우리가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얘를 모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매니 투 매니 디코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티처 폴싱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프리 러닝으로 갈 거냐
두 개 중에 뭘로 갈 거냐, 아니면 두 개보다 더 좋은 게 없냐, 스케줄드 샘플링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없냐,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이 겐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true고 뭐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겐은 이제 진짜를 모사하는 겁니다. 가짜를 만드는데 그 가짜가 진짜를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티처 폴싱과 프리러닝 중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름 재밌죠? 그죠? 티처 폴싱이 아니라 이제 프로페서 폴싱입니다. 그죠? 재밌습니다, 이름이. 자, 이것도 한 17년도, 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두 개의 RN이 이제 파라미터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는 이제 티처 폴싱으로 학습하고 하나는 프리러닝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중간에 나오는 히든이 비스테이지로 만드는 거예요. 얘로 학습하든 얘로 학습. 얘가 true, 얘가 가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프리러닝으로 학습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목적식이 여기 들어가는 논문도 있다. 겐을 이용해서 이런 메인-투-메인 디코딩을 또 개선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RNN으로 돌아와서 지금 RNN 이제 뭔지 살펴보고 RNN 문제가 있어서 LSTM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RNN과 LSTM 변형들, 그죠? 리커시브 뉴럴 넷부터 해서 트윈 네트워크, 그 다음에 GRU, 그 다음에 게이트 구조가 좀 더 0과 1 사이의 다양한 아웃풋을 내뱉다고 한다든지 그런 논문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RNN이 좀 더 어떻게 하면 랭귀지 모델링 잘하게 할지 다이내믹 이밸루에이션 살펴보고, 그다음 RNN으로 랭귀지 모델링 그 다음 단어 예측만 할 수 있냐? 아니다. 트랜스레이션도 할 수 있고 문장 분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특히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니 투 매니 디코딩이 필요한데 그럼 매니 투매니 디코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아래는 들어왔습니다. 문제 있다고 했죠. 그라데드 베이싱과 익스플로딩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LSTM은 여기 픽스 사이즈 벡터로 저장하는 거예요. 히든은 벡터라고 했죠. 히든 디멘전. 자,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웨이트는 매트릭스고 우리에게 주어진 히든 피처는 벡터입니다. 자, 결국 RNA의 그 H도 히든이에요. LSTMH, LSTMC, RNAH 다 히든. 자, 다 벡터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이 100디멘전 정도 되는 뭐 늘릴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벡터 안에 이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이 나중에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담고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LSTM을 쓰더라도 과거의 정보는 희석되기 마련이에요. 즉 우리가 만약에 이제 트랜스레이션 한다 이렇게 단어 들어가고 인코더, 자 인코더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제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거, 그죠? 디코더라고 하면은 이제 자 마치 이제 히든에서 다시 아웃풋을 내보내주는 거, 우리의 파일을 이제 압축하는 거, 압축된 걸 해지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뭐 전체적인 맥락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앞부분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옵니다. 14년도에 이제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는데요. 오케이, 좋아, 이 구조 좋은 거 알고 메인 투 메인이 알겠어. 근데 꼭 이렇게만 가야 돼? 그냥 앞에 거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정보 다시 한번 더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어텐션이 처음 제시가 된 거예요. 트랜스레이션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NLP 문제를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어텐션이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타트 토큰 넣어주고 여기서 바로 아웃풋 내보내는 게 아니라요. 정보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정보를 하나 더 가져와요. 정보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자, 어떻게 정보를 더 가져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디코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S,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H라고 생각해 주세요. S랑 H를 각각 다 프로덕트를 합니다.
그러면 스칼라로 이렇게 딱딱딱 바뀌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확률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확률에 비례해서 이 정보를 가져가요. 이거에 비례해서 가져옵니다. 이거에 비례. 그럼 웨이티드 썸을 하면 딱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가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S가 얘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다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변형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랑 두 개를 결합해서 아웃풋을 내보내면 우리는 과거 것을 까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왜? 여기서 바로 보면은 이 과거 거 까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과거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즉 이제는 여기서 바로 아웃풋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얘랑 S랑 그다음에 이 S랑 H들 간에 비교해서 이제 스칼라 다프로트에서 스칼라 값 구하고 소프트맥스에서 확률 값 구하고 이 확률에 비해서 웨이트 썸 해가지고 나오는 거. 얘랑 얘를 두 개를 결합해서 아웃풋 내보내면 뭐 이거는 컨텐츠 할 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에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학습할 때도 이렇게 학습이 되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패스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흐른다. 아무리 얘가 길어져도 바로 흐르는 그라디언트 패스가 하나 생깁니다. 학습이 훨씬 잘 되겠죠. 얘가 어텐션입니다. 자, 어텐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트랜스포머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게이트랑 어텐션. 스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가 이제 두 개가 완전 다른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연결관계가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